세금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왜 더 가난해지고 있을까요?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개인 소득세 0%. 플로리다는 한때 은퇴자들의 천국이자 매년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주 단위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혀 없는 환경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 제프 베이조스, 데이비드 베컴 같은 글로벌 부호들까지 앞다투어 이곳에 둥지를 틀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성공한 이들의 종착지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이번엔 낙원의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낙원으로부터 도망치듯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인근 남부주와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역이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졌을까요? 낙원을 설계해놓고 왜 사람들은 그 낙원을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0%의 세율이 만든 화려한 천국과 그 대가로 돌아온 가장 비싼 청구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은 단연 플로리다였습니다. 시작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으면서부터였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자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굳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세금 높고 복잡한 곳에 버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때 그들 눈앞에 비친 곳이 있었으니 따뜻한 햇살, 끝없이 펼쳐진 해변,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 플로리다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뉴욕의 금융 엘리트들과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짐을 싸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들에게 플로리다는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소득세가 0%. 똑같이 벌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기업들 역시 낮은 세금과 유연한 규제를 찾아 자본을 싸들고 몰려들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부터 2년 동안 플로리다는 미국 내 인구 유입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하루 평균 약 900명. 매일 아침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사를 오는 수준의 엄청난 속도였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부동산 가격은 수직 상승했고 소비와 투자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 플로리다로 이전하는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가 급증하며 월스트리트가 남하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았고요. 사람들은 이를 플로리다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화려할수록 그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부자들이 몰려온다는 것, 그건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부자들이 모여드는 주.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로 최근 플로리다의 공기는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중산층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산가들의 행렬은 여전하지만 정작 도시의 허리인 중산층과 젊은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여럿 있지만 첫 번째 균열은 역시 집값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속도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단 2년 만에 마이애미의 집값과 월세는 50%나 폭등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 다음 가는 큰 도시 템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5년 전 30만 달러였던 중간 주택 가격이 최근 48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평범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통째로 앗아갔죠. 두 번째 균열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보험이에요. 플로리다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죠. 허리케인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언, 헬렌, 그리고 밀턴까지 기록적인 허리케인이 연달아 상륙하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에 보험사들은 플로리다를 보험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며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남겨진 주민들의 주택 보험료는 2년 사이 약 70% 가까이 급등했죠. 동시기 미국 평균 상승률의 무려 3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일부는 이주를 고민하는 지경에 내몰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의 쐐기를 박는 것이 등장했죠.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플로리다는 부동산이 33% 오르는 동안 임금은 겨우 19% 오르는데 그쳤죠. 도시의 이름값은 높아졌지만 정작 주민들의 지갑은 얇아진 겁니다.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죠. 실제로 올랜도에서 방 하나짜리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테네시로 떠난 한 시민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곳에 가니 더 적은 돈으로 방 2개, 개인 주차장까지 딸린 넓은 집을 얻을 수 있더군요.
노인들의 고향 플로리다를 상징하던 이 오래된 별명은 이제 서늘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정말 노인들만 남겨진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한 사람,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있었죠.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어요. 증세는 사회주의자나 하는 짓이라며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유를 맡겨야 한다고 믿었죠. 그 신념은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빗장에 걸어 잠길 때 디센티스는 정반대의 길을 선언했는데요. 모든 사업체는 영업할 권리가 있다. 그는 이 말을 남기며 봉쇄령을 전면 해제하고 식당과 헬스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주지사로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역설적인 논리였습니다. 엄격한 통제에 지친 뉴욕의 기업가와 자산가들은 이 메시지에 환호하며 플로리다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방치했던 그 시장 자율이 결국 플로리다의 발목을 잡았죠. 세율 0%의 대가는 뼈아팠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만큼 판매세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갑작스러운 인구 폭증에 학교와 병원 그리고 도로 등 필수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찼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인구 유입 속도가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럼에도 디센티스는 자신의 신념을 전혀 굽히지 않았죠. 폭발적인 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릴 때도 그는 제어 장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임대료 가이드라인이나 공공주택 보급 대신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만 믿고 기다렸죠. 자연재해로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보험사들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기만 했어요. 그가 소송 규제를 강화하고 재보험 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편향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동안 정작 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정리하자면 플로리다의 기적은 순전히 그의 작품이라 볼 수 없어요. 그는 그저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운 좋게 올라탔을 뿐입니다. 물론 파도에 올라탈 줄 아는 것도 실력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도가 멈춘 뒤였는데요. 그는 그 이유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그 대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감당해야 했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았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플로리다를 떠나는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시작된 이 유출의 물결은 이제 올랜도와 네이플스, 파나마시티까지 주 전역을 휩쓸고 있죠. 주로 이들이 짐을 싸서 향하는 곳은 텍사스나 테네시처럼 적어도 평범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주거비가 보장된 지역들인데요. 결국 부자들만 남겨진 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효율적인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급 저택은 늘어났지만 그곳을 관리할 배관공이 없고 화려한 레스토랑은 문을 열었지만 서빙할 직원이 없죠. 특히 교육의 공백이 가장 심각한데요. 주 정부는 장학금을 늘리고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수천 명의 학부모가 아이를 보낼 학교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정부는 상가나 사무실을 임시교실로 쓰라는 보육지책을 내놓기까지 했죠. 문제는 사무실을 개조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교육의 질 저하라는 또 다른 파국이 이미 예견된 셈이죠. 플로리다의 사례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로자들이 떠난 도시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고급 주택을 짓는 인부, 식당과 병원을 운영하는 직원, 상점과 학교를 움직이는 평범한 이웃들, 이들이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도시는 결국 활력을 잃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그 성장을 일궈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죠. 이제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플로리다의 진짜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빠르고 화려했던 성공 그 자체였죠. 성장을 위해 열어둔 문으로 거대한 자본이 밀려 들어왔고 그로 인해 정작 그곳에 지키던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밀려나고 만 건데요. 이것이 바로 성공이 만들어낸 잔인한 역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산층의 엑소더스는 비단 플로리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만 하더라도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겪었던 일이고 성장의 속도에만 취해 있는 도시라면 그 어디든 마주할 수 있는 미래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억을 넘고 중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현실. 세금의 구조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시스템이 멈춰버린 그 방향만큼은 플로리다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죠. 과거 광부들은 한강 속 보이지 않는 독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려갔습니다. 지금 플로리다는 우리 시대의 카나리아가 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저세율과 고물가
것과 인구 집중과 기후 리스크, 그리고 무너지는 공공 서비스. 이 중 우리가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있는 지표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위험한 길 위에 서 있거나 이미 절반쯤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낙원의 신기루가 거친 뒤 남겨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